넷플릭스 프로젝트 건강 큐레이터 이기호입니다. 우리 뇌는 잠시만요. 저희 한 걸음만 뒤로 가실게요. 한 걸음이요? 뒤로요? 네, 다시 갈게요. 하이 큐. 우리 뇌는 뭐죠? 우리 뇌는 잠깐만요. 저거도 안 가졌음. 그거 좀 주세요. 그거 카드 큐카드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방금 하려던 말도 잊어버리고 매번 하던 건데 챙겨야 할 것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려는 단어가 혀끝에서 계속 맴돌기만 하고 생각이 나지 않거나 저처럼 그거 계속 이런 대명사만으로 이야기하는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또 번호나 집 주소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가 떠오르지 않아서 당황하거나 약속을 깜빡해서 낭패를 보는 그런 경험도 생길 텐데요. 이 모든 것이 우리 뇌가 보내는 노화의 신호이자 일종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또 안 들고 왔네. 어떡해. 어느 순간 점점 잊어버리는 일들이 잦아지는 일상. 아이고, 문이 잠겼네. 열쇠가 어디 있지? 무심코 넘긴 건망증이 일상을 위협한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데요. 우리 뇌 신경세포 안팎에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노폐물이 점차 쌓이면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또 인지 기능이 저하돼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뇌에 쌓이는 노폐물로 인한 치매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노폐물 없는 건강한 뇌 만드는 법, 지금 시작합니다. 노화라는 것은 사실 막을 수가 없죠. 네, 우리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늙고 있습니다. 실제 20대와 70대의 뇌를 비교해 봤더니 20대의 두뇌보다 70대의 두뇌 볼륨이 약 1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인지력과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은 22%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노화로 나이가 들면서 뇌 위축이 일어나면 기억력 감퇴, 행동 변화, 인지 능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외에 뇌의 노화를 촉진하고 치매 위험을 부르는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요. 바로 뇌에 쌓이는 노폐물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뇌에 조금씩 쌓이는 이 노폐물, 이걸 방치하면 우리 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뜨거운 더위가 한창이었던 어느 날, 대구의 한 절에서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대비결정고 용해하여 육행으로 내 종지를 굳게세요 마군을 항복하고 외도를 제어하여 국영성불하겠나이다. 10년 넘게 우정을 쌓아온 두 사람. 이들이 친해진 이유는 따로 있다는데요. 나라 정화가 있으네. 옴마니 밤매홈 옴마니 밤매홈 옴마니 밤매홈. 아이고, 이 친구가 가방만 들고 나갔네. 아이고, 와이카노 정신머리도 없고 내가 갖다 줘야지. 두고 간 친구의 소지품을 챙기는 수현 씨. 그런데 정작 본인의 가방은 까맣게 잊은 모양입니다. 야, 네 휴대폰하고 물통 나누고 가면 어떡하나? 정신이 그래 없나? 정신 좀 차리자. 또 나눠 갔더나. 그래, 이걸 놔두고 가면 왜 안? 또 올렸네, 또 올렸어. 니는? 네 가방은? 네 가방은? 네 것 때문에 내 가방. 내가 챙기나 네 것도 안 챙기고 왔나? 맞네, 내 가방도 잊어먹다. 나도 가방 가져와야 되겠다. 빨리 갖고 온나? 우리 서로 챙기죠. 전화로도 챙기고 만나서도 챙기고 그래 하는데도 깜빡깜빡해요. 나이도 있고 갱년기 탓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더 심하죠. 이 친구가 더 많이 챙겨줘요. 같이 있으면 네 거 있나 이러고 남 챙긴 것도 잘하는데 내 거는 못 챙기는 거야. 저도 그래요. 친구 거는 아까 제가 챙겨줬는데 제 거는 또 못 챙겨왔잖아요. 서로 챙겨주며 돈독한 사이가 됐지만 최근 들어 무언가를 잊어버리는 증상이 심해져 불안하다는데요.
깜빡깜빡할 때 저는 두렵죠. 혹시나 치매 걸릴까봐. 그 암보다도 더 싫은 게 치매라고 하는데 다들.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라도 내가 정말 걸리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은 말도 못하죠. 아버지 형제 6형제가 다 치매가 다 왔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기억을 깜빡깜빡하고 할 때마다 너무 불안하죠. 내가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는 가족력이 거의 30~40%라 하는데 한꺼번에 훅 온대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안 놓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죠, 어쨌든가. 치매가 걱정될 정도로 불안에 떨고 있는 두 사람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며칠 뒤 깜빡깜빡하는 게 일상이라는 수현 씨를 먼저 만났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는 길에 은행에 들렀는데요. 남들처럼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내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현금 인출기 앞에 서자 난관에 봉착합니다. 비밀번호가 또 헷갈리네. 비밀번호가. 아, 비밀번호가 불일치한다 하는 큰일 났다. 어떡해. 근데 기억하는 게 이게 단데. 어떡하지? 은행에 가가 전번에 잊어버려가지고 비번을 잊어버려가지고 에러가 나가 이거 잠겼거든요. 카드 사용이. 그래서 뱅크에 전화해서 비번을 바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과연 그녀는 비밀번호를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맞지 싶은데 내가 이게 너무 에러가 많이 나가지고. 이럴 때마다 답답함이 밀려오지만 차분하게 비밀번호를 기억해 봅니다. 아, 이제 맞다. 아까 틀렸는데 이거 바꾸는 걸 내가 기억을 못하고 돈 찾았다. 진짜 헷갈린다. 내가 적어놔야 돼. 여기다 메모장에 다시 메모를 좀 해놔야 돼. 또 다음에 헷갈려. 수연 씨가 이 메모조차 있는 건 아니겠죠? 그날 오후. 오늘은 특별한 약속이 없어 오후에는 집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한다는 그녀. 그런데 그때 여보세요? 엄마 아직 집이지? 또 누워있어? 허리 아파가 누워있다 지금. 아니 2시에 운동 수업 잡아놨잖아. 맞나? 나 오늘 아닌 줄 아는데. 아니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메모를 안 해놔가지고 전혀 몰랐어. 내 빨리 준비하고 지금 갈게. 미안해. 빨리 와 지금. 알겠어. 최대한 빨리 갈 거야. 딸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급하게 집을 나서는데요. 그녀가 잊은 건 약속뿐만이 아닙니다. 집단속은 하지도 않고 에어컨도 켜두고 심지어 휴대전화도 두고 갔습니다. 부랴부랴 도착한 헬스장. 그런데 수연 씨가 또 잊은 게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늦었어. 신발을 운동화 가지고. 이것도 운동화 까먹고 샌들 신고 왔어. 잠시 기다려. 오늘은 이거 빌려줄 테니까 다음엔 까먹지 말고 네. 메모장에 꼭 적고 이거 네. 신고 빨리 하자. 네. 갔다 와. 매번 깜빡하는 엄마를 바라보는 딸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평소에도 좀 신발 말고도 뭐 양산이라든지 이런 걸 자주 깜빡해서 메모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찾고 아니면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은데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증상이 심해질수록 가족들에게도 민폐를 끼치는 것 같다는 수현 씨. 갈수록 자신의 모습이 답답하고 한심하다는데요. 미안하죠. 엄마가 좀 똑똑하고 이렇게 건방증이라든지 깜빡하는 게 없으면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치매의 가족력이 있으니까 치매까지 올까 싶어가 항상 두려워하죠. 경미했던 증상은 점점 심해지기만 하고
거기에 치매 가족력은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형제가 6형제였는데 6형제가 다 60이 넘어서 치매도 오고 당뇨도 오고. 근데 아버지는 딴 사람보다 착한 치매가 와서 원래 되게 순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한 8년 정도 있어도 많이 애먹이고 이러진 않았는데 그래서 좀 더 절대 안 걸려야지 싶더라고요. 모두가 두려운 병, 치매는 가족력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최근 한 연구에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치매 병력이 있으면 치매 발병 위험이 47% 증가했고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의 위험은 72% 증가했습니다. 특히 부모 중 엄마가 치매에 걸릴 경우 자녀의 치매 발병률이 80%나 증가한다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다는 친구 정혜윤 씨의 상황은 어떨까요? 양파, 바질, 유생비닐. 네, 장 보러 가면 늘 보고 오면 몇 개가 자꾸 빠져가지고 가기 전에 생각날 때마다 적어놔요. 내 거에도 해놓고 휴대폰 곳곳에 그거 메시지함이나 내 메시지함에도 이렇게 해놓고 메모장에도 써놓고 많이 이렇게 메모를 다 해놓습니다. 해놓고 이제 필요 없어진 거는 다 지우고 또 한 번씩 보고. 구매 목록도 꼼꼼히 적었고 장바구니도 잊지 않고 챙기는데요. 현관 앞에 짐을 두고 잠깐 다른 것을 꺼낸 뒤 곧장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문 앞에 둔 장바구니는 잊은 것 같은데요. 장바구니 없이 가방만 들고 나온 혜윤 씨. 그녀의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또 키를 또 안 들고 왔네. 진짜 안 놓나? 이게 안 열리가 없는데. 나올 때 화장대에 있던 차키를 챙긴다는 걸 깜빡 잊은 것 같은데요. 안 갖고 왔네 또. 또 가지러 가야 되겠다. 결국 다시 집으로 향합니다. 차키 어디 갔네. 차키 씨. 짜증나. 한 번 외출에 벌써 진이 빠지는데요. 이젠 다 챙겼을까요? 계속 잊어버리고 하니까 자꾸 시간만 이게 더디 가고. 진짜. 휴대폰을 또 똑바로 들고 갔나 안 보자 또. 휴대폰도 없네. 휴대폰을 또 안 들고 왔네. 어떡해. 또 휴대폰 가지러 가야 되네. 진짜 귀찮아. 씨. 미친다 진짜. 또 핸드폰을 안 갖고 갔네. 핸드폰 어디 갔노? 여기 있네. 진짜. 잊어버리고 진짜 죽겠다 진짜. 두고 간 물건 때문에 2번이나 집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장바구니는 잊어버린 그녀. 정혜연 씨는 언제부터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 걸까요? 그 갱년기 시작되면서 이제 많이 좀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그럴 때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죠. 잠 못 자고 이러면 또 그런 깜빡깜빡거리는 게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이랬어요. 비밀번호가 불일치한다. 큰일 났다.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는 인지장애. 안 놓나? 이게 안 열 리가 없는데. 두 사람 뇌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혹시 이러한 증상이 뇌에 쌓인 노폐물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뇌에 쌓이는 노폐물은 주로 신경세포의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로 정상적인 신경 기능에 해로운 물질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뇌의 노폐물이 바로 베타아밀로이드인데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것은 단백질 조각으로서 신경세포의 대사 과정에서 생성이 됩니다.
이 베타아밀로이드가 제거되지 않고 축적되게 되면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뇌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거나 신경전달 물질을 방해해서 인지기능과 기억력을 저하시킵니다. 결국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활성산소 역시도 뇌 노폐물이 되는 하나의 주범인데요. 활성산소는 원래 대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는 거지만 과도하게 생성되거나 제거하는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세포가 손상이 되면 역시나 치매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과도하게 생긴 활성산소는 세포 조직을 파괴하고 DNA를 공격하는데요. 실제로 과잉된 활성산소가 세포나 조직을 해칠 뿐 아니라 뇌졸중, 심근경색,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환이 활성산소로부터 야기된다는 연구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상태는 어떨까요? 뇌에 노폐물이 쌓여서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활성산소 수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임수연 씨의 경우 활성산소 수치 566으로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선 수치가 나타났는데요. 정혜윤 씨 역시 511로 활성산소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과한 활성산소로 인해 뇌에 노폐물이 쌓인 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치매 위험을 부르는 이러한 뇌 노폐물들은 왜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는 걸까요? 그 답은 수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뇌의 노폐물은 깊은 수면을 통해 배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녀들의 수면 모습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불. 낮부터 잘 준비하는 수현 씨. 아직 자기에는 너무 이른 오후 시간인데요. 이제 자야 되겠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현 씨가 낮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마음먹은 것과 달리 쉽게 잠에 들지 못하는데요. 아이고 밤에 못 잤는데도 낮잠도 이리 안 오고 아이고 힘들어. 낮에라도 좀 자면 좋을 텐데 낮에도 잠이 안 오네. 불면증 때문에 낮에라도 자볼까 했지만 이마저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못 자요. 보통 한 3시에 잘 때도 있고 4시에 잘 때도 있고 잠을 잘 못 자죠. 근데 지금 이런 게 지속되는 게 한 6, 7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낮에라도 자고 싶어가지고 눕는데 잠이 안 오니까 요새 더 몸이 피곤하고 힘들죠. 잠을 푹 못 자다 보니까 몽롱한 상태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깜빡깜빡하는 증세가 많아서 힘들고 뭐 가족들도 그렇고 동료들도 한테도 서로 이렇게 불편한 점이 많았죠. 낮잠도 실패한 그날 밤. 자야 되겠다. 오늘 밤에는 좀 편안히 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 잠을 청해보는데요. 오늘 좀 자야 될 건데 잘 자자. 밤에 쉽게 잠드는 남들과 달리 잠자는 것이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수현 씨. 밤새 그녀의 모습을 살펴보니 계속 뒤척이고 잠들었다가도 깨서 화장실에 가는 등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수면장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면장애란 잘 수 있는 적절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잘 오지 않고 지속되지 않고 가령 잠이 들어도 수면 질이 나빠져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상태를 보통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면증이나 수면무호흡증 등이 그 수면장애의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수면장애가 전체 수면 부족한 인구 중 특히 이제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시가 넘었네. 10시 반이네.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자러 들어가는 혜윤 씨. 친구 수현 씨와는 달리 잠에 대한 걱정은 없어 보이는데요.
누워서 보기 시작한 휴대전화 영상은 새벽이 되어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간신히 잠을 청하다가도 자꾸 휴대전화를 들춰보며 제대로 된 수면을 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다음날 어딜 가야 되거나 이럴 때는 잠이 안 올 때는 미치겠어요.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냥 말똥말똥 있으려니까 더 힘들어가지고 자꾸 궁금해요. 쇼츠에 뭐가 올랐는지. 그래가지고 계속 그걸 보면 안 된다 하면서도 손은 자꾸 핸드폰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개운해야 되는데 한 번도 이렇게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침에 운동 갔다 왔는데도 이게 머리가 운동하고 왔는데도 안 개운하더라고요. 뇌 노폐물 배출의 핵심인 수면. 그녀들의 수면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불면증 있는 두 사람의 정확한 상태를 알기 위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는 수면 다원 검사로 뇌파와 근육의 움직임 등 수면 중 일어나는 신체 변화를 측정해 수면 시간과 질을 알아봤습니다. 약 7시간 동안 그녀들의 수면 모습을 보면서 깨는 횟수와 얼마나 깊게 자는지 등을 살펴봤는데요. 수면 중에 깨는 횟수가 꽤 나오시고 특히 깊은 잠을 자는 횟수 요 퍼센티지가 좀 많이 낮으셔. 그렇죠. 깊은 잠은. 그래서 이제 자는 도중에 자도 자꾸 많이 깨고 덜 잔 느낌이 많이 생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수연 씨는 신체가 회복되고 노폐물이 배출되는 깊은 수면 단계가 정상 비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정혜윤님,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아보시고 주무시다가 좀 많이 깨세요. 네, 맞아요. 10% 이상 깨는 게 측정이 되고 그다음에 좀 안 좋은 거는 수면에 깊은 수면을 못 드시죠. 렘 수면도 많이 부족하고 수면 중에 이제 깊은 수면을 자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어. 정혜윤 씨는 인지 능력 회복에 관여하는 렘 수면 단계의 수면 비율이 정상 비율보다 현저하게 낮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수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손상된 조직이나 세포, DNA를 복구하고 또 건강한 새로운 세포 성장을 촉진시켜서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들을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하게 작동되는 것이 바로 뇌의 노폐물을 처리하는 뇌 청소 글림프 시스템입니다. 뇌의 글림프 시스템은 우리가 깊은 잠에 들 때 활성화가 되는데요. 뇌의 척수액이 뇌세포 사이를 통과하면서 베타밀로이드와 같은 단백질 찌꺼기와 대사 노폐물을 수집해서 뇌 밖으로 운반하고 결국 혈관으로 배출돼서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즉, 밤에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글림프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 뇌 노폐물이 잘 배출돼서 두려운 병, 치매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전 7시. 80대 어머니의 안부를 챙기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라는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떻게 잘 주무셨어요? 다 했어? 잘 주무셨냐고. 그날 놀면서 엄마 심심하지 않았어? 그럼 뭐 그때 왜 서아 피아노도 치고 막 했잖아. 서아 피아노도 치고 막 했잖아. 엄마는 몇 해 전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한테 뭐 수연이가 학시 아버지를 막 머리에 올라타고 막 개싸도 그렇게 좋아하더라.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모녀. 엄마가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며 뇌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데요. 2019년도에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받으시고 지금 한 6년째인데 옆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는 지금은 예전보다 선생님이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시더니 더 좋아지셨다는 얘기를 좀 하셨어요. 좌절하기보다 더 관리에 힘썼다는 그녀. 어떻게 뇌 건강 관리를 해온 걸까요?
엄마 아침 드셔야 되는데 나오세요. 네. 우등기 우유. 와. 엄마가 직접 반찬을 찾고 담을 수 있게 반찬통에 다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처음에는 헷갈려하고 실수만 반복하던 엄마도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을 찾아 직접 아침상을 차린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냉국 맛있어요? 냉국 맛있어? 여름엔 제일 시원하잖아. 맛있어요. 예전에 처음에 이제 엄마가 이제 이 진단이 나왔을 때는 못 모르고 그냥 엄마 가만히 앉아 계시라 그래서 앉아 계시라 그러고 제가 이제 다 해드렸거든요. 그냥 했더니 그다음부터 엄마가 이렇게 하는 모든 거를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엄마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다 스스로 이제 혼자 할 수 있게끔 그다음부터 제가 그렇게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제일 먼저 바꾼 것은 규칙적인 습관. 정해진 시간에 할 일을 만들어 활동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도 늘 같은 시간에 하되 재료 손질 같은 간단한 집안일은 엄마 스스로 할 수 있게 했다는데요. 이러한 습관은 본인도 함께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밤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거 뭐야? 돼지. 돼지. 얘는? 토끼. 얘는? 닭. 얘는? 곰. 이렇게 원숭이. 생겼어? 엄마, 우리 벌써 10시야. 잘 시간 됐어. 우리 식물성 멜라토닌 그거 하나만 먹고 자자. 내가 가서 가져올게. 잠깐만 기다리세요. 잘 시간이 되자 엄마에게 식물성 멜라토닌을 챙겨드리는데요. 우리 따뜻한 물이니까 요거 날 드시고 주세요. 안에 드세요. 드세요. 예. 초기 치매를 겪고 있는 엄마의 수면을 돕기 위해 매일 밤 식물성 멜라토닌을 챙겨드리고 있다는데요. 정순금 씨도 엄마와 함께 꾸준히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 이 식물성 멜라토닌 먹고 저녁에 잘 주무세요? 잘 자. 엄마, 식물성 멜라토닌 엄마 드시고 난 다음에 잠을 잘 주무시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 감사해.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내일 만나요. 딸의 정성 덕분에 매일 밤 편안히 잠자리에 든다는 엄마. 수면에 도움을 주는 멜라토닌이란 무엇일까요? 멜라토닌은 신체를 재생시키고 회복시키고 또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호르몬인데요. 사람, 식물, 동물 등 모든 생명체에서 만들어지고 또 뇌 중심부에 위치한 송가체라는 내분비샘에서 분비됩니다. 우리 몸은 해가 지면 망막을 통해 뇌로 신호를 전달하는데요. 이때 송가체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또 아침이면 빛이 눈을 자극해서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되면서 이 생체 리듬이 유지되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이렇게 생체 리듬을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유지하는 컨트롤 타워이자 또 신체의 재생과 또 회복을 돕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중요한 이유는 치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이 글림프 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몸에 수면 신호를 보내서 깊고 안정적인 수면을 유도함으로써 이 글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또 이 뇌 척수액의 순환을 촉진해서 노폐물을 배출을 도와줍니다. 이 말은 멜라토닌이 뇌 척수액을 통해서 베타밀로이드와 같은 독성 물질을 씻어내는 세척액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이 멜라토닌이 부족한 사람은 그만큼 노폐물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는 대조군에 비해서 뇌 척수액의 멜라토닌 수치가 5배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멜라토닌이 늘 같은 양으로 분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멜라토닌의 분비는 10세 전후로 가장 활발하다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데요. 10년마다 10에서 15%씩 감소해서 50대 이후에는 급격히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쌓여가는 이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려면 어떻게 멜라토닌을 채워야 할까요? 오늘은 뭐를 해볼까나. 각자 취미 활동을 하는 오후 시간에 그녀는 손글씨 쓰는 작업을 합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건 역시 뇌 건강을 챙기는 하나의 방법이라는데요. 저도 엄마를 모시고 있다 보니까는 누구나 다 뭐 치매라는 건지 누가 예고하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예방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뇌 건강도 신경 쓴다는 순금 씨. 그동안 작업해온 많은 작품들에서 그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우 더워. 엄마 저 시장 갔다 왔어요. 엄마 저 시장 갔다 왔어요. 밖에 엄청 더워요 지금. 딸이 말을 걸어도 본인 일에 집중하느라 잘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 엄마와의 대화를 뒤로 하고 오자마자 노트에 무언가를 기록하는데요. 오늘 장본 목록과 가격을 빠짐없이 적어줍니다. 평소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 작은 메모부터 엄마의 치료 내역까지 세세하게 기록한다는 순금 씨. 이러한 기록들이 기억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엄마 이거 야채값 봐봐. 엄마 야채값 보라고. 야채값이 이렇게 비싸다고. 지금 장마라서 그런지 하여간 야채값이 너무 비싸. 여름에 어쨌든 막 힘들지 뭐. 나도 이 다음에 엄마처럼 저렇게 또 치매가 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남편하고 저도 그렇고 관리를 잘해서 어쨌든 우리 자손들한테는 자식들한테는 민폐 끼치지 않게끔 서로 노력하자 해서 우리가 이제 남편하고 서로 계속 노력하는 중이에요. 엄마를 돌보며 누구보다 치매의 무서움을 실감하고 뇌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체감한다는 그녀. 가장 기본이 되는 식습관에서도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영양을 챙길 수 있는 건강 식단을 실천하고 있다는데요. 오늘도 건강한 한 끼를 엄마와 함께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장 맛있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뇌 건강을 챙기도록 습관을 들인 정순금 씨.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서 그녀의 노력이 엿보이는데요. 엄마의 치매 속도는 늦추고 본인의 치매는 예방하기 위해 꾸준히 관리해온 그녀의 노력은 치매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국내 한 연구 결과에서 치매 발병을 2년 지연시킬 수 있다면 20년 후 치매 유병률이 약 80%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경도 인지 장애 단계에서 조기 발견하고 치료를 열심히 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 그녀가 놓치지 않는 시간. 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벌써 10시 됐어. 벌써 10시 됐으니까 우리 텔레비 끄고 이제 자러 가야 돼. 진짜 자요. 10시야. 잘 시간 됐어. 엄마, 우리 매일 먹는 식물성 멜라토닌 가져올게.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거 따뜻한 물이랑 같이 드시면 돼요. 오늘 밤에도 깊은 수면을 돕기 위해 식물성 멜라토닌을 빼먹지 않습니다. 네, 드세요. 엄마부터 먼저 챙기는 순금 씨. 뒤이어 본인도 식물성 멜라토닌을 섭취하며 모녀가 함께 건강을 챙깁니다.
엄마의 잠자리까지 봐드려야 그녀의 하루가 마무리되는데요. 엄마는 어느새 숙면을 취합니다. 멜라토닌은 인지 기능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멜라토닌을 섭취하면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실제 한 연구에서 치매 평가 검사 결과 대조군은 점수가 낮아져 인지 기능이 저하됐으나 멜라토닌을 섭취한 군에서는 약 10점 이상 증가해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 연구에서는 멜라토닌이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에 의해 발생하는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 워런 버핏, 또 세계적인 IT 기업 창업자 빌 게이츠, 또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CEO 제프 베저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건강을 위해 반드시 평균 수면 8시간을 챙겼다는 겁니다. 수면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시간이 곧 뇌 노폐물 배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뇌의 노폐물인 이 베타아밀로이드, 수면 시간에 따라서 얼만큼 우리 뇌에 축적이 될까요? 7시간 이상 충분히 잔 사람의 뇌에는 베타아밀로이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으로 내려가니까 이 베타아밀로이드의 비중이 훨씬 더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노폐물이 쌓여 있을 때 멜라토닌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는 걸까요? 실제 한 연구는 뇌에서 멜라토닌의 역할을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뇌 속에서 끈적하게 뭉쳐있는 베타아밀로이드의 이 멜라토닌을 처리했더니 선명했던 그물망의 응집 구조에서 일부가 분해되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멜라토닌이 촘촘했던 노폐물의 구조를 분해해서 조금씩 노폐물을 배출시킨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한 연구에서는 멜라토닌을 투여한 주의 림프샘에서 베타 아밀로이드의 배출량은 증가하고 뇌에 남은 베타 아밀로이드의 양은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모델 쥐에게 멜라토닌을 투여한 결과 쥐의 뇌와 혈장에서 베타 아밀로이드의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뇌 노폐물의 또 다른 주범인 활성산소는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이 멜라토닌의 또 다른 비밀은 이러한 활성산소를 없애는 강력한 항산화력에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일반적인 이런 항산화 성분은 이렇게 항산화 성분 한 분자당 활성산소 1개를 처리하고 난 후에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분자 재배열 과정을 거치면서 항산화 기능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멜라토닌 한 분자는 최대 10개의 산화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항산화 폭포라고도 하는데요. 멜라토닌의 독특하고 강력한 다중 항산화 시스템을 일컬어서 멜라토닌 캐스케이드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듯 멜라토닌이 비타민 C나 비타민 E에 비해서 약 60배 강한 DNA 산화 방지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멜라토닌의 강력한 항산화력은 뇌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멜라토닌의 항산화력은 신경세포의 생존을 돕고 또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내의 신경세포의 발생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 성체쥐에게 멜라토닌을 투여했을 때 이 해마내에 있는 신경세포의 수가 243%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멜라토닌이 신경세포의 분할을 자극하고 또 성체쥐의 해마신경 발생을 촉진해서 뇌세포를 증가시켰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비밀번호가 불일치한다. 큰일 났다. 활성산소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던 임수현 씨. 안 높나? 이게 안 될 리가 없는데. 마찬가지로 높은 수치를 보였던 정혜윤 씨. 두 사람이 본격 솔루션에 나섰습니다.
뇌 건강을 위한 솔루션을 전달했는데요. 우리 식물성 멜라토닌 그거 하나만 먹고 자자. 저녁에 잘 주무세요. 잘 자. 이제야 방법을 깨닫기 시작한 그녀들. 과연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정혜윤 씨는 집에만 있던 습관을 버리고 밖으로 향했습니다. 바깥에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햇살도 좋고 꽃도 좋고 바람도 좋고 다 좋네요. 이제 바깥 생활을 조금 하려고요. 활동적으로. 깜빡깜빡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기록하고 메모하는 습관도 들이기 시작했는데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수면 습관입니다. 이제 쇼츠 한 번 이제 냅두고 가야지. 그녀의 잠을 방해했던 휴대전화도 멀리하고 자기 전 식물성 멜라토닌을 꾸준히 섭취하며 수면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거 먹기 전에는 잠을 잘 못 잤는데 식물성 멜라토닌을 먹고 나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깜빡깜빡 하는 것도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도 개운하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밤에도 낮에도 유독 잠들기 어려워했던 임수현 씨. 그녀도 꾸준히 식물성 멜라토닌을 섭취했는데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식물성 멜라토닌을 먹기 시작하니까 밤에 잠도 잘 오고 무엇보다 푹 자서 너무 좋아요. 임수연 씨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운동도 병행했는데요.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식물성 멜라토닌 섭취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정혜윤 씨 역시 적당한 바깥 활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했고 충분한 수면 습관도 지켰습니다. 솔루션 동안 최선을 다해 습관을 바꾼 두 사람.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뇌 노폐물을 의심해 볼 수 있는 활성산소 수치 검사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과거 566 수치가 나왔던 임수현 씨. 솔루션 후 재검해서 수치가 50 정도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혜윤 씨의 경우 솔루션 전 수치가 511이었는데요. 꾸준한 관리 덕분인지 활성산소 수치가 100 이상 떨어졌습니다. 식물성 멜라토닌을 먹으니까 자다가 여러 번 깨는 게 숫자가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줄어든 만큼 머리가 좀 개운해지고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게 조금 있었는데 그게 많이 개선이 되더라고요. 개선이 되고 식습관이랑 같이 맞춰서 하니까 되게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고 잠자는 것도 굉장히 많이 수월해졌어요. 식물성 멜라토닌을 먹으면서 내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멜라토닌은 뇌 노폐물을 배출시켜 인지 능력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한 연구에서는 멜라토닌이 기억력과 인지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상돌기 가시의 감소를 억제한다는 결과를 발표해 멜라토닌이 인지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멜라토닌은 지방과 물에 잘 녹는 분자로 뇌와 혈액 사이의 장벽을 쉽게 통과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경 퇴행성 질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충분하고 깊은 수면을 도와 뇌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는 멜라토닌.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멜라토닌의 일일 섭취량은 2에서 6mg 정도가 적당하고요. 그 이상 섭취할 때는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섭취 후에는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섭취 직후에 운전은 피하시고 또 수면 한두 시간 전에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깊은 수면을 취하고 몸의 항산화력을 높여서 뇌의 노폐물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다면 치매와 같은 두려운 질병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Anything goes. Tell me, did we lose track of
꾸며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